자, 그리고 나서 이 당시에 우리 시가 행진하고 참석자들의 모습, 이때 그 한인들의 모습은 이 복장 하나하나가 외교관의 모습이었어요. 복장 하나하나가 아주 정말 제대로 차려입었고, 근데 한국인이 돈도 없어요. 이 유학생들이 대부분 유학생들이거든요. 돈도 없는 학생들이지만 이때만은 어쨌든 차려입고 깔끔하게 한국인들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줬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이렇게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 한일 때 보도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미국 언론에 한글로 된 우리의 그 선언 내용들이, 한글로 된 선언들이 여기 보이죠, 그죠? 보도가 될 정도였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 한인 행위는 미국에서 일어난 제2의 3.1운동이고 임시정부에 대한 중심의 독립운동 방향, 또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의 비전, 그리고 한국 독립을 위한 선전 외교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어떤 다짐하는 그런 대회가 됐습니다. 그 결과로서 한국통신부, 한국친회가 결성이 되죠. 1차 한인회의가 종결이 끝났으면은 그로 끝난가 보다 할 텐데, 그 결과의 부산물이 바로 한국통신부, 그리고 한국친회였습니다. 그래서 서재필의 제안으로서 한국통신부가 만들어집니다. 한국통신부가 왜 만들어지느냐? 일본이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은 무슨 일을 할 때 국제 여론을 살피는데 엄청 투자를 합니다. 그 국제 여론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엄청 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늦었죠. 그렇지만 우리도 많이 이제 하고 있지, 이게 시작을 했는데, 일제는 소설을 식민지화한 뒤부터, 그 전부터도 그랬죠. 통신국을 각 지역에 만들어서, 각 나라에 만들어서 일본의 정책을 선전하고, 그리고 친일 인사를 만들고, 그리고 영문으로 된 보수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일본을 미화시키는 작업을 해왔죠. 이걸 서재필이 간파를 한 거예요.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우리가 독립운동 해도 이거 힘을 못 쓴다.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게 맞서야 된다 해서 필라델피아의 한국통신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또 서재필이 원래 자기는 책임자로서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미국 시민권자고 내가 지원은 해준대, 독립운동. 근데 시민권자니까 내가 안 하고 다른 독립운동가가 대표로 나서라 했더니, 대한민국 국민에서 당신이 책임자 안 맡으면 재정 지원 못 해요. 이렇게 압력 넣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 활동이 코리아 리뷰 영문 잡지, 유학생들이 만든 잡지를 개선해서 만든 게 코리아 리뷰입니다. 그리고 각종 영문 서적, 대중 강연 이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코리아 리뷰인데 이게 아주 그 당시 최고의 영문 잡지였습니다. 월간 잡지로서는. 영어로 된 잡지다운 잡지가 없었거든요. 이게 있어야 우리 의사를 전 세계에 뿌릴 수 있어요. 한글로 적어가지고는 누가 읽어요? 우리끼리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재필은 이 영문 통신문, 영문 선전물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고, 그 외에도 영문으로 된 많은 잡지들을, 또 책 서적들을 발간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재필 스스로도 3년 동안 300회 이상의 연설을 통해 10만여 명의 미국인들에게 선전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런 한국통신부의 활동은 한국 문제를 국제 문제로, 국제 여론화시키고, 미국인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 친후회인데, 이 친후회는 한국통신부는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이런 단체라고 하면은, 한국 친후회는 미국인들 그리고 또 친한 외국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을 돕는 운동으로 만든 게 한국 친후회입니다. 이것도 1차 한인회의 때 구상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주도 인물이 톰킨스 목사였습니다. 톰킨스 목사가 이 목사인데, 아직도 필라델피아 시내에 아주 멋진 교회가 있는데, 이 홀리 트리니티 처치예요. 아직 이 교회에 톰킨스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때 방문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교회가 톰킨스 목사가 독립운동 했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100주년을 되면서 톰킨스 목사에게 그 전에 이제 한국 정부에서 포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이제 포상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이 톰킨스 목사는 한국에 파견된 적도 없는, 선교사도 활동한 적이 없는 그런 어떤 순수한 미국 국내파 목사인데, 서재필의 영향 속에서 한국을 돕는데 가장 앞장선 인물이 됐습니다. 이런 한국 친후회는 당시 보면은 이제 100년 뒤에 후손을 겨우 찾았어요. 후손이 어디 있나 했더니 알래스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래스카에 3세, 4세, 머리 있는 4세인데, 알래스카의 뭐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겨우 찾아서 훈장증을 주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참 그동안 소통이 안 됐었는데, 한국 친후회는 이 기독교 그리고 자유 독립 국가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미국인들이 동정과 도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일종의 정치 활동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순수한 기독교 양심을 가지고 핍박받는 한국인을 돕자라는 정신에서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친후회 입회 카드가 있죠. 또 당시 그 친후회가 만든 편지, 그 편지의 그 양식을 보면은 태극기 문양이, 그죠? 이렇게 칼라로 깔려 있죠. 이렇게 한국을 돕는 그런 활동을 펼쳤습니다. 미주리주 캔사시티 한국 친후회, 이 사진이 유일하게 이렇게 한 개만 딱 있는데, 앞으로 더 발굴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현재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친후회 결성은 필라델피아에 시작을 했는데, 미국 각지로에서 결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대중 집회를 통해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교회에서, 이럴 때 집회할 때마다 한국 친후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주로 미국인들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약 21개 지역에서,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1920년 10월에는 영국 런던 어사당에서 한국 친후회가 만들어지고, 그 이듬해는 프랑스 파리에서도, 파리의 친한 프랑스인들이 중심이 돼서 한국 친후회를 만들었습니다. 국제적인 친한 단체가 됐죠. 이렇게 확산될 수 있었던 데는 서재필, 이승만, 정한경, 그리고 유학생들, 그리고 제한 선교사들, 헐버트 백 화이팅, 이런 분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친후회 활동의 영향을 보면은, 미국 같은 미국인이 미국 사회에 호소하니까 한국인이 미국 사회에 호소하는 것보다 더 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친한 여론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 그리고 미국 의회, 미국 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후회는 22년을 고비로 23년 말경에 이제 사라지는데,
이 친우회가 있다는 것, 한국 친우회가 있다는 것은 당시 지구상엔 코리아란 지역, 나라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한국인만 있지, 나라는 없는 시대에 그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을 돕겠다고 자비로, 전부 다 자비거든요. 자비로 해서 시간 내서 단체 만들고 활동했다는 것들은 이거는 뭐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도 쉽지 않죠. 지금도 친한 한국인 단체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속에서 미국 사회가 큰 변화가 됩니다. 한국 문제다. 미국 언론의 보도가 폭증합니다. 18년도까지만 해도 한국에 관한 보도는 한 50건도 채 안 됐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보도는 거의 없고, 그냥 이제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만, 인종적인 것들 보도가 되는데,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한국 관련, 한국 독립 관련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3.1운동이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18년 이후 19년부터 일어났던 이 현상을 보면은 이거 전과 후가 다를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미국 사회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에 본격적인 보도가 또 일어나죠. 3월 10일부터 미국 언론에 한국 독립에 대한 보도가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3월 10일부터. 그렇게 해서 수많은 보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처음으로 독립선언서, 영문 독립선언서죠.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게 국학문의 독립선언서만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 갈 때는 국한문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만들 때 국한문도 만들고 영문도 만들었어요. 그 영문은 국내에서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 가져갔냐면 맥클레치라는 사람이 그때 마침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3.1운동을 목도했죠. 그리고 국한문의 독립선언서와 영문 독립선언서를 입수했습니다. 입수해가지고 이 사람이 AP 통신원이었으니까, 언론이니까 일본 쪽에 해서 보도를 시키려고 했는데 일본이 엄격하게 검열을 했거든요. 통제 못했어요. 그러다가 미국 본토로 가는 김에 호놀룰루에 잠시 1박을 해요. 들렀을 때. 그게 19년 3월 27일 The Pacific Commercial Advertiser 기자와 회견을 해서 처음으로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들, 독립선언서, 영문 독립선언서 소개를 하죠. 그것이 이게 이 보도입니다. Korean Independence Declaration 배우다. 한국 독립선언이 드디어 드러나다 해가지고 매니페스토에서 영문 독립, 지금의 영문 독립서나 이때 영문 독립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연구 과제예요. 누가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잘 썼나? 이건 선교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써요. 이렇게. 밝혀져야 될 과제입니다. 이건 맥클레스. 그러고 나서 미국 본토에 와가지고 바로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영문 독립서 내용들을 뿌렸어요. 뿌렸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한국에서 겪었던 3.1운동의 진상을 직접 자기가 기고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Korean Uprising on Armed Revolution. 한국인데 이 비푸장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 비폭력 혁명이라는 것이 이 레볼루션이잖아요. 그 당시 눈에는, 외국인들의 눈에는 3.1운동은 레볼루션이었습니다. 혁명. 단순한, 우리는 지금 운동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온갖 신문에서 언론 보도가 일어납니다. 10만 명의 코리안들이 일본인과 싸우고 있다. 보면은 아예 일면 톱이잖아요. 그죠? 자피니즈 몰드 코리안스 해가지고 일면 톱으로 아예 그냥 딱 전면에
코리아 프로클레임스 해가지고 이것도 됐고요. 그런 보도들이 많습니다. 장로교회, 미국의 장로교회들이 일본의 야만성을 폭로하고 있고요. 뉴욕 타임스에서도 장문의 한국 독립운동의 실상, 한국 시민통치의 실상을 보도를 했고요. 이런 여론이 움직이자 미국 의회가 움직입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여론사회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19년 6월 30일 스펜서 상원 의원이 처음으로 한미조약의 과거 1882년도에 한미조약의 거중조약, 구도 오피스죠. 근원해서 미국 정부가 입장을 밝혀라 하는 결의안을 처음으로 제출하고 하는데, 그 이후부터 노리스 상원의원이 일본의 그 한국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사례를 폭로하면 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편란과 또 하원의 메이슨 의원은 한국민들이 선택한 임시정부에 대해서 동정을 표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지지를 하는 그런 첫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브라스카 주의 정치계, 경제계, 학계 인사 1000여 명이 연명을 했습니다. 연명을 해서 그 당시 네브라스카의 그 한국 친유의 부회장이었던 노리스 상원 의원을 통해서 미국 의회에 제출합니다. 1000명이 한국 독립을 지지하는 그런 연명서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20년 2월에는 한국 독립 문제를 아일랜드 독립안 가지고 표결에 붙이게 돼요. 독립 동정안을 가지고 막상막하의 그 분위기가 됐었는데, 이때 표결로서 정하자 했더니 아일랜드의 독립 동정안은 이제 가결이 되죠. 38대 36. 근데 한국은 34대 46으로 부결입니다. 한국인은 그 당시에 많아봤자 2,000명도 안 됐어요. 근데 아일랜드인은 아마 몇 명, 900만, 아니 1,000만 명이 넘을 정도였죠.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정착하면서 활동을. 근데 우리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인데도 아일랜드의 독립안과 한국의 독립안이 비등할 정도로 상정이 됐다는 것.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미국 의회에서 독립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자 임시정부의 기관지였던 독립신문으로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문제가 거론된 것은 3.1운동 후 우리의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분명하게 드러난 위대한 업적이다 라고 아주 높이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미 한인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이렇게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여성들이 나섰습니다. 전면에 여성들이 나섰다 하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여성들이 하나로 뭉쳤어요. 하와이 한인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대한부인 구제에 통합단체를 만들고, 그다음 미국 본토에서는 대한여자 애국단이 통합단체, 여성 통합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서기 시작했고요. 청년 헬성단을 만들어서 군사운동에 뛰어들고, 이승만은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본격적인 구미 외교에 나섰고, 흩어져 있던 한인 유학생들은 단합을 해서 북미 대한인 유학생 총회를 결성을 해서 해방 때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재미 한인들은 끝까지 해방은 독립을 위한 재정 공급처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합니다. 그래서
3.1운동 정리 시기 우리 한인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때의 그 독립운동이 강복의 그날까지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원동력으로서 포기하지 않는 원동력으로서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방 때까지 독립운동을 자금을 지원하는 든든한 재정 공급처 역할을 했습니다. 각종 이게 이제 영수증인데 각종 명목의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대미 외교를 비롯한 국제 외교의 선두주자로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친한 여론을 조성하는 선전 홍보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 한인들의 독립운동은 여전히 냉담했던 움직이지 않던 그 미국 사회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미국 사회가, 그 미국 의회가 움직이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미국 정부가 움직인 건 아니에요. 안 움직여요. 그러나 미국 정부도 여론을 무시는 못하죠. 여론을. 이런 미국 정부가 움직이게 본격적인 계기는 일본의 그 진주만 폭격이 돼서 미일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가 되지만은 이미 그 전부터 한국 독립운동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주만 폭격이라는 그 계기를 통하여서 한국 독립운동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고 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남의 기대에서 독립운동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만의 독립운동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러다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도움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뛰어야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맨 끝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의 독립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또 강대국이 관심을 가지고 한국 문제에 이렇게 뛰어들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오늘날 강복 이후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